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로또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줍줍 말고 가점이 뭐 되게 높으면 그 분양가 상한제라서 주변 시세보다 막 10억씩 싼 아파트가 눌려서 나오는 내 아파트가 되는. 근데 그거는 뭐 무주택 기간은 당연히 길어야 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그냥 무조건 만점이고 뭐 아이들도 셋이나 되고 네. 심지어 부모님도 한 분 이상 모셔야 되는 그 점수예요. 예. 그런데 무주택인데 부모님도 모시고 애들도 많고 그런 무주택 기간을 20년 이상 나는 지켜왔노라. 네. 그러니 그 아파트를 내놔라. 네. 라고 해서 그 점수 받고 당첨된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진짜 특히 이제 노부모들을 정말 같이 모신 게 맞아? 네. 라고 해서 사실인가? 사후 검사를 해봤더니 네. 많은 경우에 적발이 됐다. 네. 사실은 같이 안 살고 그냥 주소만 이전해 놨다가 그렇게 당첨된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럼 그분들은 그 아파트 무효잖아요. 네. 그럼 조만간 우리 줍줍으로 나오는 거야 다시?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그분들만 그랬을까? 옛날에도 많이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은 조사 새로 안 하나? 이런 것도 궁금한데 이런 걸 장순원 기자님 네. 조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음. 최근에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건강보험 내역 확인해봤더니 부정청약 3배나 늘었다. 네. 위장 결혼했어요. 꼼수 청약 390건 딱 걸렸다. 네. 20억 로또 청약자 당첨 중에 당첨자 7명 중에 1명 위장 전입이다. 네. 뭐 이런 기사를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 국토부에서 그 작년 하반기에 분양한 주요 40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해봤는데 단지 40곳. 네, 아파트 40개 단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예. 부정 청약으로 390건이 걸려 적발이 됐어요. 네. 뭐 기존까지는 그 전에는 뭐 많아봐야 뭐 한 1, 200건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유독 많았던 거죠. 이 적발. 작년 하반기에 분양한 아파트를 아파트 중에 네. 분양받은 고가점자들이 진짜 그 점수 받을 만한 건지 아니면 살짝 속인 건지를 봤더니 예. 부정행위자들이 저렇게 많이 적발이 됐더라.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2020년부터 국토부에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표적 조사를 하는데 네. 샘플 조사를 해요, 전수 조사를 해요. 서울은 전수조사를 하고요. 예. 나홀로 아파트도 하고, 네, 수도권은 이제 주요 단지들 규모가 크다든지 뭐 경쟁률이 치열하다든지 예. 이런 곳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됐을까요? 평소보다도 더. 그러게요. 이번에는 특히 많이 적발이 됐는데 새로운 수사 기법이 동원된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먼저 이제 요 표를 잠깐만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최근 5년간 부정 청약 적발 이제 상위 아파트들입니다. 예. 뭐 과천의 에텔인가 뭐 거기랑 예. DH 방배, 뭐 예. 레미안 원펜타스 뭐 이런 곳들입니다. 예, 이름만 예. 들어도 유명한 곳들. 예. 보니까 이제 상위 8곳 중에서 작년 하반기에 분양한 특히 강남권의 아파트들이 이제 4곳이 포함이 됐죠. 예. 그 강남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 강남권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장이 이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장이 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에 이제, 아주 그냥 네, 그 로또 아파트가 쏟아져서 네, 맞습니다. 그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네. 트라이를 많이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발이 좀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제 작년 7월달에 여기가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레미안 원펜타스. 예. 이게 일반 분양이 292가구, 300가구가 좀 안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가점제 물량으로 치면 한 170에서 18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부정 청약이 41가구나 적발이 됐어요. 예. 거의 뭐 20% 정도가 이제 당첨된 사람 가점된 자의 20%가 부정행위를 했다? 네, 가점으로 당첨된 사람의 거의 한 20%가 이런 부정행위를 한 거죠. 이번에 적발이 됐어요. 가점으로 분양받는 거 말고는 무슨 분양이 또 있습니까?
네, 가점으로 분양받는 게 보통 예를 들면 뭐 생애 첫. 한 1000가구 정도가 예.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 그러면 특공 같은 거 있잖아요. 생애 최초 뭐 신혼부부 이런 게 한 40%?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한 60% 되고 음. 그 일반 분양 물량이 그 60% 되는 일반 분양 물량 중에서 이게 평형별로 좀 다른데 한 40에서 한 70% 정도가 가점제. 예. 네. 나머지가 이제 추첨제니까 추첨제. 아주 러프하게 따져보면 음. 한 추첨제 물량의 한 절반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풀리는 그 60% 정도의 물량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가점제다. 그 이렇게- 일반 분양 물량 3개 중에 하나 정도가 가점제로 그동안 청약 점수 높은 사람에게 가고 있군요. 뭐 대략. 대략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추첨, 가점, 특공 이게 이제 골고루 1대1 정도다 러프하게. 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그 레미안 원펜타스요? 원펜타스 말고도 아까 뭐 보여드렸던 강남권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거의 한 40에서 50건 정도의 부정 청약이 적발이 된 건데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뭔가 새로운 기법이 도입됐냐. 네. 작년 하반기에 이제 국토부에서 어떤 걸 도입했냐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라는 거를 이제 처음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이제 이 요양급여 내역서는 이제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다녀왔을 때 이제 그 어떤 병원을 다녀왔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네. 어떤 날짜에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그 일종의 명세표 같은 거죠. 같이 산다는 부모님들이 그동안 병원 다니신 기록 그렇습니다. 어느 병원 갔는지. 예, 여기 보시면 잠깐만 화면 보여주세요. 보면 뭐 요양기관이라든지 뭐 어떤 약국이라든지 어떤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네.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위장 전입한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노부모들을 이제 위장 전입을 시켰을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자주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다니니까 네. 뭐 큰 병원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뭐 감기 걸렸을 때는 아니 뭐 머리 아플 때는 집 주변에 병원을 다닐 테니까 그런 병원들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어디 거주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딸 주소지와 너무 먼 곳에서만 계속 다니셨으면 예를 들어서 집이 구로구인데 뭐 그나마 뭐 노원구 정도에서 병원을 계속 다니셨다. 그럼 따로 사신 거네. 그럼 좀 따로 사는 건데 이름만 옮긴 거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어허. 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장 흔했던 게 이제 부모 위장 전입인데 그 국토부의 조사 결과 한 것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이제 위장 전입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부양가족 배점이 이제 35점 정도 되거든요. 전체 그 청약 점수가 84점이니까 3분의 1 이상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배점이 큰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특공 기회를 이제 얻기 위해서 부모님을 전입 신고한 뒤에 이제 청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 실제 사례들인데 그 뭐 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겁니다. 뭐 부인 자녀와 함께 실제로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은 네. 이제 실제는 네.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네. 자기만 빠져서 서울에 있는 장인 장모님 집에다가 이제 주소지를 옮겨놓고 네. 이제 서울에서 공급하는 그 주택에 이제 가점제로 트라이를 해서 네. 당첨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와이프랑 아이는 부산에 거주하고 물론 본인도 직접 부산에 거주를 하죠. 집 다 네.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그 용인에 사는 자기 부모님을 그 와이프 밑으로 넣어서 네. 청약 가점을 엄청 부풀린 겁니다. 네. 역시 요번에 요양급여 내역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위장 전입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아주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그 용인에 사는 한 가족이 그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모친하고 동두천시에서 거주하는 시어머니를 모셔다가 이제 자기 집에다가 걸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과천에서 공급하는 가점제 일반 공급으로 당첨됐는데 이번 사례 역시 이제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다 보니까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뭐 많아요. 대부분이겠네요. 대부분. 네, 뭐 위장 이건 좀 재밌는 사례인데 위장 결혼한 것도 적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비 부부로 위장을 하고 청약을 넣었어요. 영종도의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네. 그래서 당첨이 됐고 예. 혼인 신고도 하고 이제 계약도 했는데 여기가 영종도가 이제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나면서 마이너스 뭐 억대 피가 붙은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해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 결혼한 거 아니라는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을 내서 이제
그걸 깼습니다. 결혼을 안 한 걸로.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분양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환불해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행사가 이거 얘네들 부정 자격으로 청약했습니다 하고 이제 고발한 사례고. 네, 우리가 그랬다고요. 맞아요. 우리는 부정하게 청약했어요. 그러면 원금을 돌려주나 봐요. 그렇게 하면. 아 그게 조금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 청약으로 해서 계약 취소가 되면 주택법상 뭐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긴 하는데 세상에. 돌려주라고 하는데 어. 그거와 동시에 이제 민법상 이제 계약 관계잖아요. 예. 계약서에 이제 계약을 누구의 잘못으로 파기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잘못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금을 몰취할 수도 있는 뭐 조항이 있다고 하면 계약서 네. 안에 그 돌려주지 않는 경우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네, 뭐 네. 청약을 했을 시 뭐 네. 뭐 돌려주지 그렇지 않는다 않다. 뭐 뭐 이런 그런- 내용이 그런 있는 게 경우라면 안 조항이 돌려줘도 있으면 된다. 뭐 그렇다.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네. 아, 그러니까 잔금은 아직 이제 치르기 전에 네, 계약금만 내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다가 나 자격을 상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실은 진짜 부부 아닙니다. 예. 돌려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이건 이제 경찰에서 네. 수사를 해서 예, 예. 수사 중이니까 뭐 음. 거기에 되면 이제 계약 취소 그럼- 단계로 넘어갈 테고 불법 전매한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 불법 전매 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매 제한 기간에 피를 2억 5천을 받고 넘겼는데 예. 이제 입주 시점이 다가왔는데 프리미엄이 막 7억, 8억, 10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넘겨주기 싫으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전매 제한 기간 중에 피를 받고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이번에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누구께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백종원 기자가 네. 당첨이 됐는데 예, 그럼 거주하고 일정 기간 소유해야 되는데 예, 급전이 필요한 백 기자가 2%한테 네, 전매 제한 기간에 전매를 했어요. 네, 그럼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들통이 났어. 네. 그러면 그 아파트를 뺏깁니까? 이제 계약 취소가 되는 거죠. 아, 아예 계약 취소가 된다. 네, 알겠어요. 예. 그러면 뺏기는 거네, 그죠? 예. 음. 여기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그 작년 하반기에 도입한 이 요양급여 내역서를 확인해보기 시작한 게 이런 위장 전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390건이나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적발 건수가 확 늘어난데 큰 영향을 준 거죠 현실적으로. 저건 의무입니까? 요 때는 이제 임의 제출 형식으로 본인하고 부모님들 거를 받았고요. 예. 올해 지금 이번 달인가 뭐 다음 달부터는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출 안 하고 버티어서 실제로는 위장 전입인데 들통나지 않은 분들도 있겠네요.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미 제출이라고 하더라도 다 제출하지는 않았을까 싶은데요. 2024년에 작년에 예, 작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 일반 분양 물량 중에 몇 건이 부정이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전체 일반 분양을 제가 추정을 못하니까 작년 어느 정도 거?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하반기 예, 제가 그냥 지금 요건 한번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추정을 해봤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가구를 일반 분양을 하면 특공이 네. 4 정도고 일반 공급이 6이니까 일반 공급이 한 600채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점제 비중을 이제 얼추 한 50%로 가정을 하면 한 300채 정도가 가점제 물량인데 보통 이 가점제 물량의 5에서 10%가 이제 부모를 부양한다고 해서 그 부모 부양 점수를 받아서 받아서 이제 당첨된 사람이라고 해요. 인기일수록 저 비율은 올라가겠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상 뭐 한 1000가구 일반 분양하면 15채에서 30채 정도가 대략 한 3% 정도가 그렇게 했을 저런 범죄가 의심스럽다. 그런데 뭐 다 하진 않았을 텐데 요 분들이 이제 그 부모 부양 점수로 받은 분들인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신문 기사에서 좀 본 건데 올해 일반 분양 물량이 서울에 한 10,000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고 뭐 그 전에 뭐 많았던 최근 한 5년간 많았던 것도 한 3-4만 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채라고 하면 한 150채에서 많으면 300채 정도가 이런 부모 부양 점수를 받아서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니까 그 국토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 과거에 이제 작년 하반기 이전에 이제 청약 이 부모 부양 점수로 청약 당첨된 분들도 한번
그 내역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천 수만 채는 아닌 것 같다. 네.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수백 채 정도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한 것들도 한번 요양급여 내역서를 받아서 살펴보면 이런 부정청약을 조금 더 적발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여쭤봤더니 예. 일단 이제 그분들 국토부 설명은 작년만 좀 유독 많은 것 같다. 작년에 그 강남권에 그 로또 청약이 많이 많았기 나왔으니까.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분들도 이 요양급여 내역서만 살펴보지 않았지 본인들이 이제 스크리닝하는 다양한 기법으로 위장 전입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본 분들이다. 네. 그 범죄도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새로 수사 기법이 나온다고 해서 몇 년 뒤에 그걸 다시 계속 파보진 않잖느냐. 뭘 하나 안 찾아요. 무슨 유전자 그런 거 다 하면 미제 사건 나중에 10년 후에도 살인범 찾고 다 하는데 뭐 이분들이 간첩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뒤질려면 우리 지금 한 국토부랑 부동산원 직원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이 뭐 1년에 뭐 한 5만 건 정도를 뒤져보는데 우리 그거 살펴보면 행정력이 그 도저히 이제 감당 못한다. 뒤져서 네. 잘못된 거 10건 찾으면 그중에 한 건은 그 국토부 그 부서의 직원들 중에 뽑아서 준다고 해봐요. 네. 밤새서 다 찾지.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범죄잖아요. 네. 범죄라고요. 네. 우리나라의 청약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네. 정부와 그 수요자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네. 최소한 그 정도는 정부가 다 알아서 하겠지. 떨어졌으면 내가 모자라서 떨어졌겠지. 부정행위는 잘 알아서 가렸겠지. 라는 신뢰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그거 몰라요. 그 아이디어가 맞다. 그 노부모들 진짜 모셨는지 알려면 그분들 병원 어디 다녔는지 건강보험 기록 보면 알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이번에 새로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도 야, 진짜 모신 거 맞아? 조사 좀 해봐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로 하니까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되면 네. 그거를 작년 거 재작년 거 아마 한 최근 5년치까지는 해도 아마 그 공소시효든 뭐든 그 범위 안에 있을 텐데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야지 그거를 인력이 없고 뭐 옛날에 한번 했었던 거고 뭐 새로 뭐 그걸 뭘 또 뒤집니까 라고요? 아유, 뭐 저를 혼내시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국토부의 이야. 설명은 약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미친 거 아니야? 이제 부족하다. 그다음에 점검을 했는데 다시 점검하면 대상자들의 반발이 좀 클 수 있다. 아니 대상자들한테 물론 법이 강제로 네. 그걸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그분들 그것만 띄워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들을 노부모 그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음. 건강기록 그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거 뽑아서 쭉 보면 되지. 뭐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매 제한 기간이 풀려서 이미 이제 그렇게 당첨이 된 분 중에서 전매 제한 기간이 풀렸으면 네. 그분들은 이제 전매가 자유롭고 그래서 그 다른 전매 사람한테 넘겨도 그걸 음. 환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는 해요. 넘겼으면 못 한다고요? 네, 그것도 규정을 잘 봐야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규정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만 보고 거래했다가 등기부 등본이 잘못된 걸로 판명이 나면 그거 소유권이 다 부정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선의의 취득자들 다 뺏긴다고. 근데 그게. 요거는 이제 그 아마 주택법에 네. 이런 식으로 계약 중간에 이제 넘겼는데 음. 선의의 이제 제3자가 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그걸 음. 돌리지 못하는 아마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리지는 못해도 그건 글쎄 그거는 뭐 업무방해든 여러 가지로 처벌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를 그러면 네. 이번에 작년 하반기만 뒤졌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한 걸로 됐는데 네. 그럼 작년 상반기, 재작년, 재재작년 아파트값 급등하면서 그게 다 로또 아파트들이 청약 점수로 다 받아간 건데 그거는 조사 안 하겠다? 현재로선 계획이 없고 앞으로 나오는 것들만 열심히 하겠답니다. 저 얄밉게 저러는 거 봐. 현재로선 계획이 없답니다. 야, 그 왜 안 하는지 몰라도 그건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력이 없으면 국토부가 지원을 해주든 네. 내가 가서 도와줄까요?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도 그거 뭐 편지본에서 받으면 되는 건데 글쎄 그게 인력이 없어서 못할 일인지
뭐 무슨 일 하는 거지만 하시는 일을 제가 돕든 그 조사를 제가 돕든 예. 장순원 기자랑 같이 가서 돕겠습니다. 합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동안 관리를 그렇게 안 한 게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건데 아유 그 어떻게 관리합니까라고 해서 뭐라고는 안 하는데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지. 그것도 안 하겠다고요? 야 어디 국토부 믿고 아파트 청약하면서 무주택 유지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할 수 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2%와 관계 없는데 네. 그런 것 같다. 그 처벌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적발됐어요. 네. 390건. 예. 그럼 처벌은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이제 당장 처벌이 되는 거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의심 사례인 거죠. 이제 예. 의심 조사가 돼야 되죠. 그렇죠. 이제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예. 경찰이 이제 요 분들을 이제 넘겨받아서 뭐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뭐 신용카드 패턴이라든지 뭐 네. 핸드폰 기지국 접속 내역, 뭐 하이패스 교통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위치, 아니면 이웃집에 물어보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사를 해서 네. 이제 좀 더 좀 강제 수사에 예. 가까운 방법으로 밝혀내는 거죠. 예. 이제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수사 의뢰한 것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기소가 되고 네. 그 3분의 1 정도는 이제 무혐의라든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안 된다고 해요. 네. 이제 기소가 된 것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검찰 단계에 가서 이제 인정을 하고 네. 약식 명령 요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끝나고 뭐 한 2%에서 3% 정도만 이제 우리는 이 검찰 수사에 불복해서 재판을 받아보겠다. 정식 네. 재판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택법 위반이 인정이 되면 뭐 형사처벌을 받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제 청약 취소, 그다음에 10년 동안 청약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네. 뭐 취소와 청약 금지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초범인 경우에 벌금은 보통 한 300만 원 안쪽에서 내고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약 취소되는 게 제일 큰.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가 가장 큰 벌이인 거죠. 우리가 적발한 2024년 예. 하반기에 서울에서 분양된 일반 물량이 2,800가구입니다. 2,800가구가 분양됐는데 네. 몇 명 적발됐다고요 이번에? 390건. 390건이 2,800가구 분양한 그 시즌에 네. 400건 가까이가 부정한 것으로 적발이 됐으면 네. 대략 한 20% 정도가 부정한 거예요. 네. 근데 2023년 수사 안 하겠다, 조사 안 하겠다고 선언한 그때에 서울에서 분양된 물량을 보니까 그거에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2023년 2023년에 아니 그렇죠. 2023년 전체를 보면 2024년 하반기 400건이 적발된 이거에 대개 한 3배 정도가 분양이 됐는데 이게 부모님 청약 없었다고요. 이게 여기서 보면 대충 한 제가 보니까 1,000명 정도는 적발될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지면 2,800가구 분양하는 데서 400가구가 적발됐으면 6,500가구 분양했으니까 1,000명은 나올 텐데 이걸 조사 안 한다고요? 그럼 이 1,000개 정도가 물량이 새로 나오면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줍줍할 수 있는 건데 네. 물론 이야. 24년 하반기에 분양이 로또가 많았듯이 지금 제가 로또 불러드렸잖아요. 2023년 분양된 아파트 중에 23년 뭐 22년 다 로또였죠. 뭐그 로또가 있었을 텐데 네. 이미 이제 한번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에요. 그때 건강보험 안 받잖아요. 점검 안 했잖아요. 그때는 안 했죠. 그러니까 놓쳤잖아요. 예. 이번에 점검하니까 나왔잖아요. 예. 그럼 2023년 것도 또 점검해야지. 그거 왜 안 하냐고요. 한 1,000가구 정도가 지금 부정 청약해서 갖고 있는 건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촛불은 이럴 때 드는 거다. 촛불은 이럴 때. 네. 네. 아이고. 뭐, 뭐.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한다고 해도 뭐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들은 아무 관계 없고요. 누가 가져가는 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러나 무주택자들 한 번 더 울리지 말자. 그리고 나라에서 잘 알아서 할 거니 나는 정직하게 줄 설래 했던 사람들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예, 뻔히 맞습니다. 조사만 하면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또는 귀찮아서 조사를 안 한다고요? 야,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네. 보니까 뭐 망고불변의 어떤 방침이 아닌 거니까 또 그렇죠. 뭐 이런 여론이나 이런 지적 비판이 예, 있으면 인력이 없으면 2%가 가서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예, 뭐 그거를 절 시켜도 되고 하시는 일을 절 시키면 절 시킨 일을 하실 시간에 그걸 하셔도 좋고, 네.
뭐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예. 뭐 현재로서는 제가 뭐 통화했을 때는 없었는데 뭐 이프로님이 워낙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네. 계획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정부가 일을 잘해야지. 네. 아니 이럴 때 촛불 드는 거 아닙니까? 촛불은 이런 때 들어야지 언제 들어요? 음. 이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이것보다 더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정부가 이거보다 더 잘못할 수 있습니까? 금액 베이스로 보면 이렇게 아, 큰 일은 잘 그럼요. 없는 것 같아요. 어. 왜 그렇습니다. 10억씩 나눠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거 1000가구한테 지금 잘못 나눠줬는데 1조 원이 잘못 분배됐는데 그거를 그냥 뭉개버리겠다고요? 금액 베이스라면 뭐 엄청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행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저항해야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은 할 것 같다. 난 잘 모르고 저는 괜찮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야 뭐 별 예. 관심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예. 네. 잠깐 다시 돌아가면 자, 예. 수사 기관이 이제 천차만별이라고요. 해당 이제 그 주소지에 따라서 경찰서를 배분하니까 예, 그 경찰서 안에서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 뭐 통상적으로 한 뭐 길면 한 2, 3년 정도까지 뭐 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정청약에 대한 수사가 예. 결론이 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뭐 어떤 곳은 뭐 3년 걸리는 사례도 있고. 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예. 안 그래도 궁금해요. 지금 여기서 400가구가 걸렸고 예. 지금 2%가 이제 막 목 놓아서 외쳐서 혹시 국토부가 조사하면 예. 한 1000가구 걸릴 것 같거든요. 같은 비율이라면. 예. 그럼 2022년으로 넘어가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네. 그죠? 네. 그럼 대략 한 3, 4천 가구, 강남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3, 4천 가구가 네. 부정청약으로 쏟아지는 건데 줍줍으로 예. 한 10대여섯 가구만 쏟아져도 전국에서 난리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와 쏟아지면 이거 언제 쏟아지는지도 내 집 마련 계획에 다시 한번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아, 그 뒤에 것들은 뭐 너무 가정의 가정들이 있으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2024년 하반기 이후에 강남권에서 있는 것만 170가구, 180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통상의 경우에 길면 2,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이제 수사를 할 텐데 수사를 하고 뭐 재판 검찰에다 기소 의견으로 넘기고 검찰이 뭐 이렇게 해서 재판까지 하고 하는 기간이 한 2, 3년 정도 걸릴 텐데. 그럼 2, 3년 동안 그 집 팔면 끝이네요. 아 근데 그 팔지 못하게 여러 가지 뭐 묶어놨어요? 네, 묶죠. 보통 이제 그렇게 고발하면서. 예. 고발하면서라기보다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다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때 국토부에 통보를 해준다고 해요. 그럼 예. 그때 묶어요? 예, 묶는데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전매 제한이 3년이고 그냥 지역도 1년 정도는 되니까. 아 네. 어차피 그 사람은 못 파니까. 예, 예, 근데 2023년만 해도 벌써 이제 전매 제한은 풀려서 예. 모르겠습니다. 그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남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생각이고 뭐 여러 군데 그 여쭤보니까 여기 시세 차익이 최소 10에서 20억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통상의 경우처럼 그냥 약식 명령에 수긍하고 계약 취소를 그냥 순순히 당할까? 라는 생각이 뭐 좀 소송하겠죠. 예, 소송하고 재판까지 가면 음. 뭐 2, 3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아니 괜찮아요. 결국 그래서 회수만 하면 돼. 네. 회수하면 그게 그 회수하면 다시 이제 그게 분양 시장에 야, 풀리게 되죠. 그러면 그때만 해도 10억 로또인데 네. 10년 후에 회수하면 차액이 한 50억은 날 텐데. 그렇죠. 그때는 그때 그렇더라도 원래 분양가에 분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잘못하면 100억 로또 나오겠다. 로또의 그 무게가 더해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지금도 그런데 시세 차익이 지금 뭐 2, 3년 뒤에 시세 차익하고 청약가 최초 청약가액하고는 최초 청약가도 주변 시세 대비 1, 20억 쌌을 텐데 예. 그 소송 진행되는 기간이 동안 벌어지면 네. 시세는 오르는 거 생각하면 더 커지죠. 그게 제대로 조사하면 수천 채가 쏟아진다니까요. 음.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비슷한 시기에 적발을 했다면 비슷한 시기까지 그러겠죠. 갈 가능성이 높겠죠. 야, 이거는 뭐 이렇게 쏟아지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공급으로 공급돼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뭐 당해 지역에 특공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급으로 이제 공급된 게 계약이 취소되면 그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이제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정말 뽑기를 잘하시면 이거는 그럼 서울 지역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뽑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청약 가점이고 뭐고 필요 없이 예, 무주택 기간만 무주택이기만 하면 예, 추첨 시점에 무주택이기만 하면 그렇죠. 절대 작은 추첨- 물량이 아닌데 그 추첨 누적돼서 시스템 할 때까지 아닙니까? 예? 그 시점에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네, 아니, 그 시점에만 무주택이면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추첨하는 시점에 예. 야 무주택자들 전국에서 서울 내 위장 전입도 엄청 하겠구나. 그 추첨이 확률이 되게 높을 거거든요. 추천체가 쏟아지면 뭐 그렇긴 한데 뭐 지금 물량으로 치면 뭐 적진 않죠. 정말 뭐 그 작년 하반기에 적발된 게 400채니까 네, 재작년 전체를 보면 비례식만 풀어봐서 일반 물량 대충 얼마나 했는지 보니까 한 1000채 나올 것 같은데요. 작년에만 그랬겠습니까? 비슷하게 비슷한 비율로 그랬겠지. 그럼 재작년에 1000채, 한 년치 5년치 다 하면 한 5000채 나올 것 같은데. 뭐 이게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뭐 그렇게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야, 이거는 그냥 국토부한테 맡겨서 네, 조사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셔야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만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뭐 국토 설명은 작년 하반기가 유독 많았다는 거긴 한데 사실 까보기 전까지는 알 수는 어떻게 없는 알아요? 거죠. 작년 하반기도 많았겠으나 2020년 이후에 서울의 부동산값 급등하고 예, 분양가 상한제 시작한 이후에는 예, 계속 다 로또 청약이었지. 그렇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더 10억 이상씩 싸게 분양하는 거였는데 서울의 아파트 그 어떤 지역이 안 그랬겠어요. 뭐 이게 또 그 말씀드린 그 재판에 가서도 이게 좀 서로의 주장들이 워낙 첨예하게 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옆 단지에 이제 부모님이 옆 동네에 사시고 아기들을 이제 봐주느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러는 김에 우리 집에 이제 위장 전입하셔라라고 해서 이제 청약을 신청을 해도 그걸 이제 스크리닝 하기도 좀 어렵고 왜냐하면 비슷한 동네니까 생활권이 겹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실제로 뭐 재판 가서도 야, 이 집이랑 우리 집이랑 자식 집이랑 왔다 갔다 해서 난 진짜 거기서 실제로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네. 휴대폰 기지국 접속 기록 보고 네, 쿠팡 배송 기록만 보면 네, 그냥 다 확인된다. 야 여기는 왜 아무래도 위장 전입 같은데라고 하더라도 네. 부모님들이 그쪽으로 쿠팡 받으신 기록만 한 10대 개만 있으면 네. 같이 사신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그거 못할 게 뭐 드렸는데 있습니까? 그 여기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위장 전입으로 이제 재판을 한 사례가 있어서 그걸 잠깐 야, 소개. 저것도 조사해 왔다니 그 진짜 장순원 기자도 대단하다. 그 이제 여기는 이제 조부모가 예. 손주를 돌보면서 자식 집이 이제 성북구에 있었는데 골로 주소를 이전을 했는데 네. 원래 자기 집 강북구에 있는 자기 집을 오가면서 숙식을 하다가 이제 부정 청약으로 이제 당첨 취소가 됐는데 본인 집도 따로 있으셨다 부모님들이. 예 이제 그 불복을 하고 소송을 해서 결국엔 이제 이긴 사례예요. 근데 무혐의 이제 맞습니다. 무죄가 네. 됐는데 이제 그 피고 측에서 주장한 거는 원래 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 이제 부모를 모시려고 작은 평수 대신에 큰 평수를 알아봤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서. 예. 안 그래도 모실 거려고 했었다 이때도. 네, 진술서. 그다음에 약간 노부모 소유 주택을 팔려고 시도했다. 그건 뭐 흔적이 있겠죠. 흔적이 있고. 예. 그다음에 아침과 저녁 손주와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경비원의 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돼서 그 검찰은 이제 노부모 아파트에 요 2020년 6월부터 3월까지 10개월 동안에 500회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사는 집이지 어디가 사는 집이겠느냐. 예. 그것도 주로 9시 오후 7시에 들어왔으면 거기서 숙식하려고 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증거를 댔는데도 이런 그 피고 측의 이제 증거 반대 증거에 네, 반대 증거에 이제 기각된 거죠. 그래서 검찰이 지고 네. 그래 이건 같이 산 거야. 네. 그렇게 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주무시기만 본인 집 가서 주무셨을 수는 있는데. 뭐 가끔 주무셨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식 집에 주소 전입한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라고 한 거죠. 약 2년간 500차례 본인 집에 갔다 2년이 오셨는데 아니고 10개월 동안에 500차례. 10개월에 500차례를 왔다 갔다 하셨으면 네. 하셨는데 네. 뭐 어쨌든 네. 뭐 저희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해서는 네. 그냥 인정하기로 했으니 네. 저렇게 재판이라도 가게 해야지 뭐든 간에 네. 조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뻔한데 하면 되는 걸 인력이 없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네. 근데 아까 사례도 물론 뭐 재판부가 신중하게 검토했겠지만 그렇지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살짝 있네요. 좀,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재판 기록 저는 기록만 봤는데 의심의 사례가 있지만 그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몇 개는 의심할 정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백하게 피고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무죄로 보는 게 맞다. 형사 재판이니 뭐 이렇게 판결문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겠. 그거야 뭐 판단을 할 수 있고 네. 저것도 이제 항소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뭐 검찰이. 그렇습니다. 아니, 최소한 법적 프로세스는 밟아야죠. 그러니까 다시 2% 말씀처럼 원칙으로 돌아가서 네. 조사를 많이 하면 네. 그런 시도 자체도 줄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조사를 더 네. 적극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앞으로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뭐냐 이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더스탠딩이 물건을 팔겠다는 수많은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거 우리가 다 거부했어. 왜?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팔아보자고. 불전도가 필요해? 그냥 귀에다 하면 안 돼요? 제 자동차가 와서 빵빵거렸을 때 음악은 듣는데 귀는 열어놓고 2만 원입니다. 20만 원입니다.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20만 원짜리 사시면 동의하니까 2만 원짜리 사서 한번 해보세요. 멀리서 봤을 때 샥지인지 아닌지 깜깜할 때 밤에 보면 다 똑같아.